3절 뭐라 그랬어요? 신청이 대인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이동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옆에다가 한번 써봐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도 한번 써봐요. 요거는. 자, 이렇게 써놓고 규정사항서는 외우고 계셔요.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여기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대의신청. 그럼 올해 이제 출제 예상 포인트는 여기에요. 대의신청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요거는 뭐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 그래서 원칙은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 토지 소유자는 나왔다.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많죠. 그래서 이거 사업을 동그라미 쳐놓고 사를 좀 붙여봐요. 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신청하게 돼 있어요. 자, 소송인이 100명이에요. 말 많아요? 말 적어요? 말 많죠. 그럼 소송 대표자를 뽑는 거야. 그러면 세월호도 여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대표자 1인을 뭐예요? 소송 대표자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업시행자는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 밑에다 5자라고 써요. 자, 다른 색깔로 5라고 쓰고 여기에다 1을 붙여요. 며칠이죠? 15일. 이렇게 착상을 해놓는 거예요. 미쳤어요? 애우게. 그죠?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요. 몇 필지? 3필지. 싹, 4필지니까 싹 걸어 없어져. 그럼 뭘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죠. 그럼 누가 되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요 지적소관청을 뭐예요? 시도지사로 곤쳐서 뭐예요? 2.5점짜리가 26개 대출제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거는 그냥 나와야 돼. 본 조건반사로 나와야 돼. 조건반사로. 그러면 누가 신청해?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 대의가 뭐예요? 대신한다라는 거야, 대신. 그러면 누구 소유자의 대신해죠?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죠.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자가 몰라. 그래서 이제 항상 얘가 돌아붙어. 그렇죠. 통지가 따라붙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통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통고가 뭐예요? 통고가 이거예요. 뭐예요?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는 것. 이게 통고야. 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통고, 소멸청구. 이게 있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통지는 과거 사실과 현재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통지. 그러면 통지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라고 써놨죠? 간념의 통지. 그러면 간념의 통지는 통지하고 뭐가 있어요? 성인이 있죠. 성인. 그러면 통지와 성인은 뭐예요? 간념의 통지야. 그래서 이제 좀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읽어봐요. 통, 성인 해다오. 이렇게 이제 자꾸 외워두라고.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간념의 통지. 조건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또 뭐예요? 어사는 최고지만 뭐예요?
최고지만 뭐 한다?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26회 돼 있죠. 5점짜리죠. 다음 중 어사의 통지를 골라라. 그러면 최고와 거절. 공통점은? 그러니까 그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준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 그렇죠? 준법률행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 시험 문제를 자꾸 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연결고리를 자꾸 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공사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틀을 마련해야 돼. 봐봐요. 토지 등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지적소관청. 대신청은 대신해서 신청한 거죠. 공통점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자, 그러면 1번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신청의 대의. 그러면 원칙이 A예요. 예외죠. 신청이 되어도 별표 5개 놓고, 그러면 거기 다만,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작년 개정이 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줄이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중요하고,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몇 개가 나와요? 4개. 그 여기에서 급한물은 1번하고 3번이야. 나머지 3번하고 2번하고 4번은 그냥 읽어만 두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럼 1번에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그건 따로 외워. 공공사업. 이렇게 따로 외워야 돼. 사업 앞에 뭐가 붙어서? 공공사업. 그러면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앞에 사업의 앞에 뭐가 붙어서?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이때는 대의가 아니라 직접 신청이라는 거야. 공공사업은 대의 신청이야. 그것도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자,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함으로써 거기에서 8개 명목, 뭐 여기도 아까 조건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학철수, 전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2번은 그러면 한번 읽어서 눈팅해 놓고, 3번은 그는 눈팅하지 않을 게 하나가 있어. 거기 가로 안에 봐봐요. 다만.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이걸 외워야 되고, 그러면 4번은 이제 채권자 대기.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눈팅만 해놓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급한부는 뭐예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 요거하고,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전재구, 유도. 급한부이고, 공동주택에서 뭐예요?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대의 신청하는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요걸 하나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요 대의 신청이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요. 그러니까 요 대의 신청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 주셔야 되고. 자, 2번을 가면 읽어봐요. 2번의 제목 읽어봐요. 무슨 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그럼 키워드는 요 사업에다 형광펜 닦아놓고. 그러면 사업이죠. 그러면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보죠. 자, 첫 줄에 가서 도시개발사업 줄 쳐놓고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에서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사업의 시행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거기가 키워드고요. 누구한테 신청하죠?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번은 대상 토지는 한번 쭉 읽어두면 되고요. 3번의 도시개발 신고에서 1번이 이제 3번의 1번. 며칠 다시 눈팅하자고. 15일.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에게. 자, 이번에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의 신청 대상 제기, 한지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그러면 거기 우측에 가니까 여백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오늘은 살을 몇 개 붙여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 붙여보죠. 한지가 뭐냐? 그 다음에 한지가 뭐냐? 물상보증인이 뭐냐? 오늘 물상 기초체력을 또 강화해야죠.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이제 수업시에 했던 거 뭐예요?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형성권에 대해서. 형성권. 그러니까 요 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자기가 좀 뭐 간단하게 이제 줄여보자고. 자, 한지가 뭐예요? 한지.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이 뭐예요? 이게 한지처분이라는 거야. 교환. 그러면 간단하게 한지처분을 뭐라고 그런다?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물상보증인은 뭘까요? 자, 책임은 있지만 뭐예요? 채무는 없는 것. 이게 바로 물상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논점이 되면 물상보증인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논점이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상당한 논점이 되거든. 자, 물상보증인 어때요? 자, 건재당에서 물상보증인 채권 최고 얘기죠. 그러면 채권 최고 한도 초과를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이 있어요? 한도 내에서. 그러면 초과 부분은 없죠. 왜?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은 지금 된다.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초과됐다면 채무자는 뭐예요? 책임이 있죠. 채무도 있죠. 그러니까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형성권은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말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권리 한쪽만만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읽어봐요.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어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 효과가 발생하는 것. 발생하는 것. 발생. 이게 바로 무슨 건? 형성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지라는 단어를 보면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 그래서 이런 기초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한지로 이제 튀어 들어가 봅시다.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 거기에다 현황 편쳐놓고, 토지 이동 신청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거 조심해 놓고요.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이 가름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된다.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뒷장을 넘기니까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여기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파산이야. 파산에다 현강편사나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타 기용이 필요해.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뭐예요? 입주 애정자. 거기에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5번에 가로 1번에 가보죠. 토지 이동의 시기.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가 착공이야, 준공이야? 공공. 거기에다 준공에다 현강편 쳐놓고 준공을 착공으로 건쳐놓는다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요 중에서 이제 지문으로 연결될 거고, 올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최소한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섭렵을 할 수 있지만 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봐봐요.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안 미쳤어요. 원칙 토지 소유자에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 대의 신청.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의 공통점은 통지.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가 있어야 돼. 세상에 아무리 공짜가 많덜 이 공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공짜가 안 돼요. 읽어봐요. 또 공짜라고 읽는다. 공짜 특약이라는 거야. 특약이. 항상 이제 특약. 공짜는 특약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자, 윤치권은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 공짜로 해주겠다.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유치권을 내가 곤쳐줄게 공짜로 그랬더니 뭐에 돈 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읽어봐요. 또 특약이라고 읽는다. 임의라니까. 임의. 그러면 뭐예요? 유치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키면 유치권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잡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왜 그래? 모르지 말고. 요 기본 틀은 외우란 말이에요. 원칙,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기본 틀을 외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래? 결론대로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사업, 대의 신청. 오케이. 자, 밑에 제4절 뭐가 있죠? 축척 변경. 오늘 축척 변경은 절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축척 변경. 올해는 축척 변경 요 밑에다 써놔요. 이원회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올해 이원회를 미리미리 잡아주잖아요. 작년에는 축척 변경의 절차를 우리가 잡아줬는데 올해는 이원회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놓거든. 그러니까 올해 축척 변경 이원회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어선 변경.
요걸 붙이면 뭐예요? 개념을 불러 생각을 하는 거야. 축적 변경, 그러면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제가 물음표를 붙인다 그러면 뭐예요? 개념이 나오라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뭐예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출발할 때, 그러면 읽어봐요. 두 필지를 한 필지 이상, 한 필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뭐예요? 합병. 그러니까 자기가 물음표를 붙여봐.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합병.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못 풀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못 푼다라는 거예요. 못 푼다라는 거. 자, 그럼, 물상보증인 제3자죠. 물상보증인 거,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형성권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는 것. 무슨 건?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형성권.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청구권이라는 의미는 동의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고, 형성권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늘 이제 담보물권을 배우는데 우리 소멸 청구가 두 개가 있어. 소멸 청구가. 그러면 유치권자 의무 위반을 해서 소멸 청구. 그때는 형성권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내가 시계를 맡겨놨는데 시계를 맡겨놨어요. 롤렉스 시계야. 그래서 제가 이제 찾으러 갔어요. 나 올해 롤렉스 차고 가야 되는데 뭐예요? 반지 뽑아줄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안 되겠죠. 그러면 타담보 제공의 소멸 청구는 그때는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이 된다는 거야. 아니 미쳤어요. 그때는 무슨 건? 청구권이 되는 거야. 청구권. 그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소멸 청구라도 청구의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타담보 제공의 소멸 청구는 그때는 뭐예요? 청구권. 그럼 의무 위반 청구는 그때는 형성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틀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초공사 그러니까 기초를 잡아놔야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그러면 지적도에 그러면 지적도 형광펜 쳐놔봐야죠. 지적도에 무슨 점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출제된다.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그러면 틀렸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거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뭐 된다? 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에서 소로 간다.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축적을 배웠으니까 봐봐요.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기토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저기 뭐 학원에 월요일날 수학 선생이 있어요. 남자 수강생인데 오전에 수업 듣고 야간에 강의하러 가요. 처음에는 막 개념이 안 잡히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개념이 잘 잡히니까 어때요? 공식을 하니까 활용을 해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해. 이제 처음에 첫 달은 괴롭더니 두 달째 되보니까 잘 잡아놓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요 지문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수요일 날 갔더니 수학 선생이 또 있어요. 남자 수강생인데 교탁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았는데 잘해요. 참 잘해. 그러니까 쪽지 시험 보면 맨날 만점을 맞아. 쪽지 시험을만. 그 사람은 그러면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 지문을 읽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탁에 이제 학원에 누님이 계셔. 누님 몇 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0대 후반이네. 어메 좋아. 그러더라고요. 나 74세야. 그러더라고. 74세.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런데 지금 2차만 하시는데 2차만 하시는데 그분은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딱 교탁에 하면서 90도 각도야. 어떨 때는 둘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잘하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성실성을 나타내요. 성실성. 이 공인중개사는 성실이야. 성실. 읽어봐요. 성립요건, 실행요건. 나중에 성실이라고 외운다고. 유치권의 변적이 들어는 성립요건이자 동시에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무슨 요건이다? 실행요건이래. 그래서 유치권은 성실이라고 그래. 유치권은 성실. 변적이 들어는 성립요건이며 무슨 요건이다? 실행요건. 실행요건이 두 자로 뭔데? 경매. 그렇죠. 경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봐봐요. 제가 축척 변경을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할 수 있잖아. 그렇죠? 지적소 완청이 알아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 불가능, 가능. 오른쪽 가서 두 번째 끝에 신청 동그라미. 행강 펼쳐놓고 오른쪽 맨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자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뭐가 보여? 직권.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몇 개가 있어? 3개. 해면성 말소와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 그렇죠? 그러면 글씨 읽을 때 이제 보인다고. 그러면 자 이거 읽을 때 97페이지 거기 첫 줄 두 번째 줄 거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보이고 세 번째 줄 뭐가 보여? 직권이 보이나.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는 것.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신청, 직권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축척 변경에 대해서 왜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 알아봐. 그러면 알아봐. 그러면 거기 밑에 축척 변경의 대상 찾았어요? 예, 대상이 그러면 대상 옆에다 이렇게 의미를 써놔봐. 와 하냐? 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뭐예요? 아버지. 맨날 전화를 하면 반갑다고 이야기해야지. 뭐예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와.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전화하고 싶어도요. 그냥 반갑다고 그러세요. 와. 그럼 제가 없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와가 아니라 와 좀 빼요. 와.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놈이.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와라고 그러지 말고 와이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와이. 그렇죠. 왜? 그래서 와. 누나도 이야기를 그러더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기가 싫다. 왜? 전화를 하면 와 그러는 거야. 그 첫 마디가 와야. 와 그러니까 딱 그 다음 날은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기싸대기 하나 맞았죠. 또. 자, 그럼 왜 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와.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써봐요. 이게 실체적 요건이야. 실체적 요건. 요 실체라는 것은 민법에서 내용이죠. 그럼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대상이야. 아까 지목 변경은 와 하느냐? 그게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듯이. 그렇죠? 그 의미가 되듯이. 그러면 와 그러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와.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우리 근데 옛날에 저기 강남에 형님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 왜요? 싸가지 없는 놈이 왜요? 그래. 왜요? 그래서 왜요? 왜요가 뭐예요? 맨날 왜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일본 담요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한 9년을 같이 다녔어요. 제가 가는 데만 따라와요. 근데 이제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가슴이 아픈 게 봐봐요. 무슨 잔이에요? 소주 잔이야. 이게 코카콜라 잔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서 코카콜라를 보내서 이제 요거 딱 따르면 2병 나옵니다. 딱 나와요. 딱 나오면 혼자서 마셨는데 점점 이제 같이 갈수록 컵이 작아져요. 컵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세가 들이니까 자꾸 작은 모습이 보여서 슬프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꾸 옛날에는 밥을 자꾸 먹으시거든요. 면을 자꾸 좋아해요. 그럼 왜 면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요. 면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옛날에는 길게 살고 싶어서 그래. 이래요. 그래서 길게 살고 싶어. 자, 그래서 돈 한 번도 안 내요. 돈 안 내요. 제가 이제 한번 강남에서 한번 만났는데 탕을 하나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막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더니 돈 내고 가 임마 그러더라고. 돈 내고 가요. 형님이 내세요. 형님이 내. 그랬더니 또 카운터에 가더니 어떻게 아드님이 되게 싸가지가 없나 봐요. 아버지가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돈 내고 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양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양아버지. 그렇죠. 양아버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거는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500분의 600분의 배웠으니까 최대한 써먹어봐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합병할 수 없어요? 통일화시켜.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은 토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에서 대로 가요? 대에서 서로 가요? 서에서 대. 그러니까 정밀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두 필지만 이야기했으면 저 공터로 가면 축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지적성 한층 관리하기 힘들어 쉬워? 힘들죠.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통일성.
정밀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글씨를 한번 봐봐요. 1번에. 자, 규모가 작아서 툭 치니까 정밀성 보이고, 자, 이번에 서로 다른 툭 치니까 동일성이 보이고, 밑에 뭐가 보여요? 관리.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아,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척 변경 이원회. 여기 한번 봐봐요. 이원회가 올해 이제 출제 예상 포인트야.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심의 무슨 기간이다? 의결 기간이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어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비상설 기간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상설이 아니에요. 비상설이라는 거예요. 비상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감각은 오래오래 남으려면 요 두 개 가지고 암기 가는 거예요. 암기.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자, 축척 변경은 어디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어. 그럼 축척 변경은 뭐야? 알고 보면 토지의 표시가 바뀌잖아. 토지의 표시.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어디 둬야 돼? 지적소관청에. 그렇죠. 첫 줄에 보니까 지적소관. 사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거든.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시도지사에 둔다. 어때? X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지금 뭡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 1월달 소방청은 지금 뭐예요? 요 머리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온 사방이 짬뽕이 돼 있다고. 지금 짬뽕이 돼 있으니까 이걸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다고요. 뒤죽박죽. 근데 봐봐요. 입력이 잘 됐어, 안 됐어? 입력이 잘못됐잖아. 가지런히. 그럼 출력이 되겠냐 이거지. 그렇죠? 여기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거든. 그러니까 인풋가 지금 머릿속에 혼란스러운데 문제가 풀리겠냐고. 하여튼 뭔가 머리에 들어있어. 들어보면 이야기하면 전부 고개를 부탁드려요. 문제를 풀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점점 교통정리를 해놔야 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둔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축척 변경도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돼. 어디에 둔다? 지적소관청이 둬죠. 자, 구성원 축척 변경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줄쳐놔봐요. 이번에 10명 이내로.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눈팅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몇 명이에요? 10명에서 5명에서 10명이니까 몇 분의 5야? 2분의, 이거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이 포함돼야 돼? 2분의 1. 이런 거는 눈팅하라고, 눈팅하라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뭐 해야 돼? 유치권 그러면 요거는 기팅 해야 돼, 기팅. 읽어봐요. 또 유치라고 한다. 또 유치. 그러면 여동생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오빠 그러면 뭐예요? 아재 그거예요? 오빠는 유치 빤스야. 그래요. 자, 유치 그러면 뭐예요? 점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점유. 그렇죠.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상실한. 그래서 요거는 기팅이야. 기팅.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유치권. 그러면 자꾸 뭐예요? 기팅하고 눈팅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외울 게 있고 눈으로 외울 게 있고 입으로 외울 게 있고 있잖아. 이거는 눈팅이야. 눈팅. 5명 이상. 그러면 봐봐요. 눈 감고 외운다고. 5명 이상, 10명 이상. 5명, 6명. 토지 소유자 2분의 1. 그러면 눈 딱 뜨니까 17에 갔더니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토지 소유자 3분의 1에 포함되어야 된다. 무슨 소리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팅. 5명에서 10명. 몇 회? 2분의 1. 뭐하러 외워?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그러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가 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눈팅을 하란 말이에요. 눈팅을 하라는 거예요. 눈팅. 자, 그러면 거기 이거는 다음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한다. 축척 변경의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줄쳐놔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뭘로 단출까요?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미쳤어. 그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토지 소유자지.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요. 문제를 풀어보면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해서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름 틀렸다라는 거야. 그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잖아.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이 포함돼? 2분의 1. 그러면 또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원장은 더 봐봐요. 이 원장은 누가 그러면 지금 상설이야 비상설이야? 그러면 뭐예요? 비상설이죠. 비상설이잖아. 그러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 원장 뽑다가 맨날 싸움박질하고 난리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 원장은 내가 정해줄게. 누가 정해줘? 지적소관청이 임명한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축적 변경의 기능, 역할입니다. 이거는 눈팅을 해놔요. 눈팅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기팅을 하나 해놓고,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축이라고 써요, 축. 그러면 치읓이라고 써.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축적 변경에는 뭐가 관련된 업무? 지역과 관련된 업무. 인생에서 그러면, 인생에서 뭐예요? 성공의 쌍기역이 있죠,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맘때 꼭 여기 오면 요맘때 한번 해주죠. 쌍기역이 몇 개? 6개. 그러니까 뭐하고 한 수강생이 있는데 선생님 와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요거 다시 한번 적어줘요. 그랬더니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제가 낮에 강의를 하고 오는데 또 한번 어디 가서 써먹겠다고 그래서 적어줬어요. 쪽지에다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제가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읽어봐요. 여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강, 기, 개, 여기는 꿈, 요거는 건, 요거는 꼴 이렇게 적어줬어요. 읽어봐요. 강이라고 읽으면 돼요. 연기라고 읽어야지. 연기. 자, 기라는 것은 열정이고요. 열정. 깨는 뭐예요? 지혜. 자, 꿈이라는 것은 희망을 나타내요. 그거는 인맥을 나타내. 인맥.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공인중개사는 인생의 축소판. 여기 개성 있는 직업군이 다 만나서 얼마나 인맥들이 좋아요. 같이 친하면 맨날 싸워요. 그렇죠. 맨날 싸워. 그렇죠. 맨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봐봐요. 얼마나 강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남녀노소, 계층유무, 연세불문, 학벌부문, 그 다음에 성격 차이,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지랄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다고 어디 아프냐고 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그러니까 강사들이 눈치가 빨라야 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한번 쏙 들어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나가고요. 그러면 반응. 자, 그래서 이제 강사는 이게 공인중개사 강의가 제일 하기 힘들어. 제일 쉬운 게 뭔 강의인지 아세요? 공무원 강의. 공무원 강의는 쉬워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설명만 쭉쭉쭉 하고 나가면 되거든. 근데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설명하고 밑줄도 그어줘야죠. 해줘야죠.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줘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다들 좀 선생님들 잘해주라고요. 특히 세 과목이 제일 힘든 선생님들이야. 민법, 학개론, 공법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일 못해줄 사람이 있어. 세법 선생님 못해줘도 돼요. 중개사법 선생님 못해줘도 돼. 거기는 여기 형수님이 돈을 잘 버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찬가지 아시겠죠? 제가 제일 힘들어요. 또 여기 나와요. 자, 비유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성격이 더러워서요. 어제도 전화해서 어제 전화 오더니 오래요. 왜 그런데요? 느닷없이 돌침대를 하나 사야 되겠대요. 돌침대. 그래요? 돈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낼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돌침대 사러 가야 돼, 돌침대.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거기 용산으로 모시고 와야 돼, 용산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한번 돌침대 마지막으로 한번 재워주고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버지 미쳤나봐. 돌침대 건강에도 안 좋고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얘기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꼴, 개성이잖아요. 개성. 자, 봐봐요. 요거 몇 개예요? 6개. 6개에서 하나만 있어도 인생 대성공이야. 한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반문해보고요. 저는 2개밖에 없어요. 열정. 하나는
개성 두 개 가지고 뭐 지금 개성 요 두 개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있어요. 밥 벌어 먹고 있어.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죽으나 사나 해야죠. 저도 요거 뭐에 꼴 개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개성은 좀 가지고 살아야죠. 자 그럼 봐봐요. 눈팅이에요. 자, 지역과 관련되라. 그러면 지역선 이제 가봐요. 축적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자, 그러면 2번에 청산검에서 청 동그라미. 3번에 청산검에서 청차 동그라미. 4번에 축적 변경에서 축, 권에서 축 동그라미. 근데 여기에다 축에다 너무 손강 쓰면 다시 용섭해 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 관청이.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이러면 틀려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 관청이야. 자, 요거는 이제 머리로 팅해야 되고 1번은 기팅, 눈팅, 앙팅까지 다 돼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줄 한번 쳐놔요. 1번에 축적 변경 시행 계획, 시행에다가 형광펜 쳐놓으라고 시행. 찾았어요? 요 시행을 살짝 뭘로 건칠까요? 성인으로 장난친다고. 성인이 아니라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아까 시도지사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하잖아.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 그러면 시행을 항상 승인으로 건쳐놓는다고. 그러니까 조심해놓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지적소 관청을 뭐로 장난칠까요? 시도지사로 장난을 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눈팅. 자,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렇게 눈팅을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특히 1번은 조심해서 눈팅을 해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회의 등 요거는 어차피 해야 돼. 2번, 3번은 어차피 해놔야 돼.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요거는 지적위원회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저기 와서 아까 축적 변경은 무슨 사항이라고 그랬죠? 심의, 의결사항, 의결기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걸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의결, 정족수라고 써놔라. 정족수. 자, 3번은 위원장은 축적 변경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상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에다가 형광펜 써놔요. 가계원에게 서면 줄쳐놓고 서에다가 형광펜 타놔요. 합쳐봐요. 어서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로 오셔 거쳐 어서 거쳐. 며칠 전이야? 5일 전이야. 그러면 27회 때는 요 5일을 며칠로 건쳤을까요? 7일로 건쳤다고. 그러면 요거는 룬팅 해놔요. 그냥 제주도로 오셔 그러면 뭐예요? 5일 전까지. 그러면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해가 안 돼? 5일이라고 한개놨으니까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27회 졸렬한 문제지. 다음 중 틀리는 것을 골라라. 7일 전까지 가계원에게 서면에게 등재한다. 어때? X. 졸렬하니까 졸렬하게 외워야 되는 거거든. 졸렬하게. 그러면 졸렬하게. 어서 해봐요. 어서 어디로 와? 제주도로. 그렇죠. 제주. 오셔 어디로 와요? 신수동으로 오셔. 갈비탕 탈줄 테니까. 그렇죠. 5일이야. 5일. 7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의 절차. 이거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절차적 측면은 다음 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봐봐요. 강의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축적 변경 절차 부분에다 초점을 맞췄잖아. 그러면 딴 거는 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지 말고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 101페이지로 가봐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가로 5번. 가로 5번에 1번에 가봐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예, 거기 그러니까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납반 6 자르고. 자,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수한 6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축적 변경 딴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요거라도 외우고 가라고 그랬거든. 요거라도. 그래서 작년에 이제 2.5점짜리가 이렇게 나왔죠. 납부고지 받은 날로는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어때? X. 1월이 아니라 뭐요? 6월이었죠. 왜 여기 6월이 중요하냐?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될 사항이 출제원이 알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작년에 바로 출제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었느냐? 3개월이었어. 3개월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6개월. 그래서 출제원이 딱 들어가서
나온 거 인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휙 돌아버려서 딴 데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년에 딱 요게 6개월. 딴 거에 오지 말고 요거만 하나 외우라고 그랬거든. 좀 안 외우더라도. 그러면 6개월이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작년에 6개월을 1개월로 건쳐놨거든. 올해는 뭐 해요? 축적 변경 이원회 쪽에다 초점을 맞추라니까 축적 변경 이원회 쪽에다가 아까 그거 체크해 준 거. 그러니까 축적 변경 절차는 나중에 한번 타치하면 돼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 봅시다. 자, 104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104페이지. 104페이지 몇 번 나왔어요? 자, 1번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그게 별표 5개잖아. 그럼 작년에 여기에서 2.5점짜리 나왔잖아요. 올해도 역시 중요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적 정리. 근데 요 자리에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외울 필요가. 그러면 뭘 외워야 되느냐? 이 관계를 또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한번 써봐요. 요거는 써야 돼요. 무슨 정리예요? 지적 정리. 지적 정리는 무슨 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사실관계의 정리와 사실관계의 정리와 그 다음에 무슨 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권리관계 정리. 지금 이제 11월달 강의 듣는 사람은 지금 요거 몇 번 하느냐? 지금 50번째야. 50번째. 지금 50번째예요. 자, 그럼 무슨 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 누가? 지적소관 정의. 그래서 지적소관 정의. 그 다음에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적이 맞아야 되니까 항상 읽을 때 봐봐요. 사실관계가 닮으면 지적소관청이 힘쓰거든.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이 관계를 머릿속에 관계를 루틴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럼 자기가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여기 뭐 봐봐요. 여기 하나 예를 써놔요.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살표를 이쪽으로 가고 하살표를 이쪽으로 가서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이쪽으로 가네. 이게 무슨 촉탁이야? 등기 촉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야. 자, 그럼 여기 무슨 관계라고 써놨어요? 권리관계. 그러면 여기를 L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놓으라고.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에 뭐예요? 소유자 변경 시에도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야. 이제 3월달 정도 수준 정도는. 그러면 소유자 변경 등기소 등기관이 어디로? 자, 하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어디로? 대장을 건치게 되거든. 이걸 뭐예요? 이게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이걸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이걸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시간에도 했고 요번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 했어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기가 의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직권이야. 직권이죠. 직권.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직권정리. 그러면 직권정리 전전주 했네요. 직권정리.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소. 무슨 정리? 지적정리. 이렇게 되겠죠. 등기소,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등기가 되겠죠.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정정이 돼. 그러면 직권정정을 때려봐요. 뭐가 튀어나와요? 아야 그러지 말고 통지 이렇게 나와. 통지. 그래서 직권은 뭐가 사유가 뻗는다? 통지. 그럼 요 위에는 아야 그러지 말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하고 직권은 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 지문들, 요 페이지를, 요걸 페이지 내용을 외울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 툭 치면 지적소관청, 무슨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치게 돼? 대장을 건치게 돼.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럼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왔다 갔다.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 그러면 항상 우리 구조는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볼까요? 지번 변경.
지방 변경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를 건지게 되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부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연결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이제. 봐봐요. 그러면 1번을 이제 빠져보죠 이제. 자, 토지 소유자.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죠. 그래서 툭 치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 가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미 등록된 소유자의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이미 지적공문된 등록된 토지 거기에다 행강편 쳐놔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 그게 핵심 키워드야. 자,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관서,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정, 등기사항증명서, 등기 분산정보자료. 그래서 25대 2.5점짜리네. 근데 이 지문을 어떻게 변형하나 봐봐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변경사항은 표시라고 그래서 사실 소유자라고 그래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관서가 따라붙을 수가 없어. 뭐가 따라붙어야죠? 지적소관청이 따라붙어요. 그 머릿속에 시스템 구조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가니까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놔봐요. 그거는 줄만 꺼놔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행강편 쳐놔요. 그러면 이 구조 시스템이 어떤 구조 시스템인지 봐봐요. 자, 등기부 무슨 표시? 지금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간질간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와서 요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표시를 정리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등기가나 소유자한테 알려주든지 네가 알아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가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이걸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읽어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 불법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불법 통지. 자, 불법 통지라고 그러. 자, 그러면 거기 가봐요.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야 없다.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세 통지 동그라미. 그래서 앞에 무슨 통지라고 썼어요? 불법 통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단독 문제로 한번 출제해 볼까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앞에다가 문제 유형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전부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요? 토지의 표시. 그죠? 토지의 표시. 아까 요거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렇게 단독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 읽어봐요. 머릿속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토지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걸 고르라는 거야. 아까 무슨 표시라고 그래서 아까 토지의 표시가.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그러면 요 지문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잘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어때? X야.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는 얘가 신경 쓸 일이지 마. 너 신경 꺼 임마.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요 소유자 표시는 얘가 신경 쓸 일이지 얘가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가 왜 신경을 쓰느냐?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거든. 그러면 사실은 직접 자기가 와서 곤칠 수는 없는 거야. 뭐라고 통지해야 돼? 대장의 토지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주면 등기관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통지? 불법 통지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밑으로 한번 빠져보죠. 몇 번을 빠지냐면 니은으로 빠져봐요. 니은으로. 맨 밑에 니은으로.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줄 한번 쳐놔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인정한 경우에는 는자 붙여서 그 는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는에서 돼지꼬리표를 좀 붙여요. 의심을 한 경우 뭘 한 경우죠? 의심. 이 조문도 참 재미있어요.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해요. 지적소관청이 뭘 했어? 의심을 했어.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뭘 하러 왔어? 등기부를 열람하러 왔어. 그러니까 열람하러 왔더니 등기부가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왔어.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밑으로 가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찾았죠? 거기가 중심키야.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쳐놓고요. 행강편 쳐놓고 뒤에다 이렇게 잘라봐요. 잘라놓고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소유자 여쭤볼게요. 토지 소유자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부탁적으로 나와야 돼.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요구할 수 있다. 엄청나게 재밌는 조문이야 이게. 조문은 재미네. 그래서 거기에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끝에 부합하여야 된다. 그러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방 삼할방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 안에 있다? 이거나.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주세요.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공짜. 수수료는 공짜. 위에서 세 번째 줄 쳐놔요. 수수료는 뭐다? 무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버려요. 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기가 요거 작년에 이제 요 시스템에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어. 2.5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거는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봐봐요. 지적정리는 무슨 관계 정리? 읽어봐요. 사실관계 정리.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러면 다시 읽을 때 한번 읽어볼게. 다시 이제 내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읽어봐요. 사실. 읽어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 자, 요 등기적 소환서는 사실에 힘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하는 권리야. 요거는 뭐다? 권리라는 거야. 권리.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A-A-A2-. 그럼 앞에가 권리면 권리. 앞에가 사실관계 정리가 나오는데 A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가다가 사실관계 지적소관청이 얘를 중심으로 하면 틀리는 거야.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요 관계 시스템을 머릿속에 구조를 완전히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여기 무슨 촉탁이 있어요? 등기 촉탁. 거꾸로 읽으면 촉탁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의 촉탁 등기, 즉 주체가 강공서라는 거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읽어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포락지, 하천부재화되죠. 하천부재화되면 권리관계, 사실관계.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그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주겠죠.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요 시스템 구조. 그러니까 요걸 하나 외움으로써 거기 있는 내용들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구조를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 외우지 않더라도 머리 구조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잡아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왔어요. 자, 여기 다시 왔어요.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외 도시개발사업 대위 신청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축척 변경, 그러면 지적도액,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자, 지적정리 그럼 두 개.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돼. 그게 등기촉탁. 등기촉탁이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그게 등기소, 등기관. 뭘 중심으로? 등기부.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 뭐라고 그래? 등기필 통지제도.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해야 돼. 그래야 등기필 통지가 되겠죠. 그러면 제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있을 때만. 자, 그러면 A 집에다 A 토지에다 가등기를 걸어놔서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해에 걸리도록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게 머릿속에 자꾸 시스템 구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봐봐요. 한 테마가 끝나면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뭐 출력이, 입력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입력이 이렇게 시켜놓고 가야 돼. 토지이동 신청전자, 그러면 원칙. 토지 소유자 A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의 신청, 공통제반,
지. 이건 이제 요렇게 이제 굴격을 형성해 놔야 되고, 다시 축적 병력이나 모선도,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지적 정리 두 개,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